혹시 아침에 눈을 뜨면 관절이 쑤시고 몸이 찌뿌드드하며 속은 늘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기분을 느끼시나요? 나이가 들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저 참고 계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식탁 위에 매일 오르던 평범한 채소들이 이러한 불편함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여러분께 노년의 활력을 되찾아줄 놀라운 채소의 비밀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 영상은 단순히 무엇을 먹지 말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건강을 기적처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생생한 경험담과 함께 전해드릴 것입니다. 잠시 후 많은 어르신들이 즐겨 드시는 채소 중 일부가 왜 피해야 할 음식인지, 그리고 눈 건강, 심혈관 시스템, 전반적인 에너지를 되찾아 줄 기적의 채소 3가지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식탁이 건강과 활력의 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라도 비춰줄 것이라고 믿으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다른 많은 어르신들에게도 이 소중한 정보를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노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채소들에 대한 불편한 진실부터 파헤쳐 볼까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 먹는 채소 중 일부는 특정 상황에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노년기에 특히 주의해야 할 3가지 채소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류마티스와 염증을 유발하는 가지과 채소입니다. 가지, 토마토, 감자, 피망 같은 가지과 채소는 식탁에 자주 오르는 친숙한 채소들입니다. 비타민과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러한 채소들이 일부 어르신들에게는 관절 통증과 염증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지과 채소에는 솔라닌이라는 알칼로이드 성분이 미량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촉진하고 관절에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환자분은 매일 아침 토마토 주스를 마시고 저녁에는 감자볶음을 즐겨 드셨는데 몇 달 전부터 무릎과 손가락 마디가 쑤시고 붓는 증상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병원 진료 후 식습관을 확인해 보니 매일 드시던 가지과 채소가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채소 섭취를 줄이자 몇 주 만에 관절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관절염이 심한 분들은 가지과 채소를 완전히 피하는 것이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류마티스 학회에서는 가지과 채소가 일부 환자의 염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소 섭취 후 관절 통증이나 부종이 느껴진다면 섭취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지과 채소는 익혀서 먹거나 껍질을 벗겨 먹으면 솔라닌 함량을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가지과 채소에 민감한 분들은 다른 항염증 식품인 생강, 강황, 베리류 등을 식단에 추가하여 염증을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국 전통의학에서도 가지과 채소는 몸을 차게 하는 성질이 있어 관절염 환자에게는 피해야 할 음식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식재료를 선택할 때는 자신의 몸 상태와 체질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혈액 희석제 효과를 감소시키는 비타민 K가 풍부한 녹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짙은 녹색 잎채소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건강에 매우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와파린과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신 어르신들에게는 이러한 채소들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소들에는 비타민 K가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으로 혈액 희석제인 와파린의 작용을 방해하여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혈전 생성 위험을 높여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와 같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8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은 심혈관 질환으로 꾸준히 와파린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건강을 위해 케일 주스를 매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혈전 수치가 불안정해져 병원을 찾게 되었고 케일 주스 섭취가 약효를 방해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비타민 K 섭취량의 급격한 변화는 약물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비타민 K가 풍부한 채소의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여 식단 조절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대 병원 연구에 따르면
와파린 복용 환자는 비타민 K 섭취량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혈전 관리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비타민 K는 열에 강하므로 조리에도 그 함량이 크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섭취량 조절이 가장 중요하며 평소 식단에서 녹색 채소를 꾸준히 드시고 있었다면 갑자기 양을 늘리거나 줄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비타민 K 섭취량을 조절하기 어렵다면 혈액 응고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른 혈액 희석제, 도이시즈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 이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약 복용 시에는 반드시 약사의 지도를 따르고 식단 변화에 대해 항상 의료진과 소통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식단은 단순한 영양 섭취를 넘어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소화 문제와 가스를 유발하는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양배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같은 십자화과 채소는 섬유질과 비타민이 풍부하여 건강에 이롭습니다. 하지만 일부 어르신들에게는 이러한 채소들이 소화불량, 가스,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십자화과 채소에는 나피노스와 같은 복합 탄수화물이 함유되어 있어 소화 과정에서 장내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면서 가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소화 효소 분비가 감소하고 장 운동이 느려지면서 이러한 가스 문제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7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 매일 브로콜리와 양배추를 듬뿍 넣어 샐러드를 드셨는데 식사 후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서 불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십자화과 채소 섭취량을 줄이고 조리법을 바꾸자 소화 불편감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채소들을 섭취할 때는 생으로 먹기보다는 살짝 익혀서 섭취하는 것이 소화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찌거나 삶아서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소량씩 여러 번에 나누어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천천히 씹어 먹는 것도 소화를 돕는 좋은 방법입니다. 소화불량 증상이 있다면 양배추 대신 찐 채소나 부드러운 죽을 섭취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식사 시 소화효소 보조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복합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을 위해서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요거트나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을 함께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노년층의 장내 미생물 환경은 젊은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발효식품을 통한 유익균 섭취가 더욱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노년기에 피해야 할 채소 3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노년의 활력을 불어넣어줄 꼭 먹어야 할 기적의 채소 3가지를 소개해 드릴 차례입니다. 이 채소들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능과 함께 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실제 사례들을 통해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채소, 바로 당근입니다. 주황빛이 선명한 당근은 그 색깔만큼이나 우리 몸에 놀라운 효능을 선사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약해지기 쉬운 눈 건강의 특효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근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시력 보호와 야맹증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황반변성이나 백내장과 같은 노인성 안질환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8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은 시력이 급격히 나빠져 독서나 TV 시청에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매일 아침 당근 주스를 마시기 시작한 후 몇 달 만에 시력이 개선되어 다시 활발한 일상생활을 즐기게 되셨습니다. 당근은 또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노화 방지와 면역력 강화에도 기여합니다. 미국 안과학회에서는 당근과 같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채소 섭취가 노인성 황반변성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근은 생으로 섭취하는 것도 좋지만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짝 볶거나 찜 요리에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근은 뿌리 채소이므로 흙이 묻어있는 채로 보관하면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껍질째 먹는 것이 영양소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므로 깨끗하게 씻어 껍질째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당근은 주스나 샐러드뿐만 아니라 밥에 넣어 먹거나 죽을 끓여 먹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당근은 칼륨도 풍부하여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뇨 작용을 촉진하여 몸속 노폐물 배출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당근의 루테인과 제아잔틴 성분은 눈의 망막을 보호하고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눈 건강을 위한 당근 섭취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의 채소, 바로 마늘입니다.
매콤하면서도 알싸한 향이 특징인 마늘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약으로 쓰여온 슈퍼푸드입니다. 특히 심혈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놀라운 효능을 발휘합니다. 마늘의 풍부한 알리신 성분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며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7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은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약을 복용 중이셨는데 매일 꾸준히 생마늘 한 쪽을 드신 후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마늘은 강력한 항균 및 항염 작용을 통해 감기나 독감과 같은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줍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마늘을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늘은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지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꿀에 재워 먹거나 찌거나 구워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늘을 다지거나 으깨면 알리신 성분이 더욱 활성화되므로 조리 직전에 다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마늘은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마늘은 항암 효과도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마늘을 항암식품 1위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마늘은 김치, 장아찌, 볶음 요리 등 한국인의 식단에 다양하게 활용되므로 평소 식사만으로도 충분한 마늘 섭취가 가능합니다. 마늘은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당뇨병 환자에게도 좋은 식품입니다. 특히 마늘의 유기게르마늄 성분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늘의 독특한 향은 소화를 돕고 식욕을 돋우는 효과도 있어 식사량이 줄어들기 쉬운 노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적의 채소, 바로 고구마입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고구마는 단순한 간식 이상의 가치를 지닌 보약입니다. 특히 소화 건강과 전반적인 에너지를 지원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구마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변비 예방 및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고구마는 복합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어 혈당을 천천히 올려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며 피로 회복에도 효과적입니다.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은 만성 변비와 기력 저하로 고생하셨는데 매일 점심 식사에 찐 고구마 반 개를 드신 후 변비가 해소되고 활력이 넘치게 되셨습니다. 고구마는 또한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을 함유하고 있어 피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도 기여합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는 고구마를 노년층의 건강 간식으로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고구마는 굽는 것보다 찌는 것이 혈당 상승을 더 완만하게 하므로 찜 형태로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고구마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싹이 나거나 상하지 않습니다. 신문지에 싸서 박스에 담아두면 좋습니다. 고구마 껍질에는 안토시아닌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므로 깨끗이 씻어 껍질째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구마는 샐러드, 죽, 마탕 등 다양한 형태로 즐길 수 있으며 우유나 견과류와 함께 섭취하면 더욱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칼륨을 함유하고 있어 혈압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고구마의 수용성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구마의 풍부한 비타민 B군 또한 노년층의 에너지 대사를 돕고 신경계 건강 유지에도 기여합니다. 노년기 채소 섭취.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흔히 몸에 좋다고 알고 있는 채소들도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만약 특정 채소를 섭취한 후 불편함을 느끼거나 만성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으며 작은 관심과 실천이 여러분의 노년기를 더욱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들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별표 노년기에 피해야 할 채소는 무엇인가요? 가지, 토마토, 감자, 피망. 가지과 채소는 염증과 관절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비타민 K 풍부한 녹색 채소는 혈액 희석제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양배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십자화과 채소는 소화 문제와 가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별표 무릎 통증에 좋은 음식은 무엇인가요? 가지과 채소, 토마토, 감자 등 섭취를 줄이고 항염증 효과가 있는 채소, 당근, 마늘 등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표 신장 결석 위험을 높이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옥살산 함량이 높은 시금치나 루바브 등은 신장 결석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해당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별표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먹어야 할 채소는 무엇인가요? 비타민 K가 풍부한 채소는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며 섭취량을 갑자기 늘리거나 줄이지 않도록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별표 건강한 소화를 위한 채소는 무엇인가요? 고구마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소화가 용이한 채소들이 좋으며 십자화과 채소는 익혀서 섭취하는 것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식탁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은 값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부엌에서 매일의 식탁 위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선택들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혹시 여러분의 건강을 조용히 해치고 있던 채소들이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을 당근, 마늘, 고구마와 같은 기적의 채소들로 가득 채워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활력과 건강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건강한 삶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